안녕 얘들아. 자, 이제 기본 내용 설명이 끝나면서 선생님이 유형 연습 들어가면서 요 파트만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해서 너네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해. 왜냐면 화면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용의 필기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서 태블릿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최대한 화면을 가리지 않고 포인터를 움직이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이 포인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형 22번은 2차 방정식 부분에 마지막 두 가지 유형을 나중에 하자라고 했었던 파트를 먼저 문제 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이미 핸들링을 했지만 혹시 필기가 안 보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2번, 257번입니다. 2차식을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살펴보니까 x가 2차고요. y가 2차네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 등장했는데 차수가 똑같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X, Y, Z 알파벳 순서를 고려하여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자, 문자가 여러 개인데 같은 차수. 자, 여러 개의 문자. 아이고, 짠. 미안해요. 여기 선생님 원래 첫 번째 줄에 쓰면 에러가 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자, 우리 여러 개의 문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왜 이래? 자, 차수가 같을 수도 있고요. 차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수가 같다면 X, Y, Z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 혹은 A, B, C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했고 차수가 다르다면 낮은 차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 가지의 문자가 차수가 같은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시면 x의 제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x의 1차인 식에다가 선생님이 색깔을 이렇게 칠해봤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개수를 이렇게 모아주도록 할게요. y 빼기 1에 x에 대한 1차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 안 된 나머지 항들은 다 x에 대한 상수항일 텐데 그 상수항도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상수항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우리의 매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6y제곱 마이너스 7y 더하기 k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얘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요. 자, 얘가 곱해져 있는 결과고 얘가 합의 결과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 얘는 2y랑 3y로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괄호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면 선생님 마이너스가 1위로 와야지 여기가 플러스 y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곱해서요. 마이너스 7y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면 계산을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2y 뽀로롱, 3y 뽀로롱 이라고 빼놓을게.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내가 그냥 임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2a의 y 더하기 이 a가 아니군요. 자, 2b의 y 그리고 3a의 y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7이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 b가 k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a
3y 더하기 b 이렇게 이어져 있는 파트가 어머 미안해 마이너스 맞군요. 자 얘를 계산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y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군요 라는 힌트를 하나 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정리하면 2b 더하기 3a는 마이너스 7이라고 자, 여기서 하나 땡겨오고 여기에서 뭐라고 땡겨올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올 수가 있어. 와, 선생님 그러면 a하고 b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3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한 번 더 쓰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한 번 더 쓸게요. 자, 더 할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5b는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2예요. 선생님 얘가 되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이세요. k는 a하고 b의 곱이더라. 그래서 k는 2구나. 이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의 결과를 통해서 두 1차식의 곱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면 선생님이 다음 우리 목요일날 만나는 시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치트키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인수분해를 오늘 잘 하는 걸 자, 연습을 해보는 자,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짠! 22번은 여기서 끝. 자, 그래서 이제 23번으로 넘어갈게요. 23번은 되게 내신에 많이 등장하는 좋은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거 제목 무시하세요. 제목을 읽으면 힘들어져요. 제목에 문자가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숫자로 접근할게요. 나한테 2차식 F가 있어요. 그냥 있어 라고만 기억하세요. 근데 알파라는 걸 넣었더니 2가 나오고 베타라는 걸 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와, 선생님, 여기에 2가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럼 똑같이 생겼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선생님, F 알파 빼기 2는 0이에요. F 베타 빼기 2도 0이에요. 이렇게 이항해서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자, 나머지 정리해서 자,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다? 인수분해된다. 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건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냐면 짠, 해를 대입하면 시계값이 0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한테 fx라는 식이 있는데요. 자,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건 지금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로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럼 보세요. 이 식과 이 식으로 인수분해 됐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러한 식으로 요러한 식의 해가 될 수 있어. 즉 F3을 대입하면 빵이 된다. 시계값이 빵이 되면 인수분해가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시계값이 빵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자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건 인수분해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 그런데 거기에 대입된 값이 해라는 뜻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돈을 할 거예요. 자, 나한테 fx 빼기 2라는 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빵이라는 건 알파가 해라는 거야. 알파가 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베타가 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체크하면 내가 쓰고 있는 식은 F라는 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군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1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이 딱 됐으면 선생님이랑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사실 F를 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 F 자리에다가 자 x제곱 빼기 3x 빼기 1이라는 식을 대입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걔가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좌변을 열심히 한번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식이 즉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슬퍼하지 마시고 선생님 따라오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 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뭔지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계수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계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던 데에서 아이디어를 시작하면 찾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기본으로 하여 자, 문제에서 퀴즈로 준 거를 살펴보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구나.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숫자 대입하러 갈게요.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구나. 라고 해서 27 더하기 27 해서 54구나. 라고 해서 아이고 화면이 올라갔어. 자, 얘의 답은 54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파트는 이렇게 설명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자, 아까 1교시에 설명했었던 자, 1교시가 아니구나. 2교시에 설명했었던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마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 되게 짧게 설명이 끝날 거야. 설명 자체는 똑같이 하는데 왜냐하면 선생님 유형 1번 풀고 풀어봐 하고 돌아다니고 유형 2번 풀고 풀어봐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중간에 화면을 멈추고 유형 1번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봐야 돼. 또 2번 끝나면 화면을 멈추고 뭐다? 2번 유형을 풀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라는 얘기를 중간에 넣으면 실제로 멈추고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형 1번부터 달려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x축과 만난다라는 건 y절편을 찾는 거니까 자, 어디에다가 미안해. x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 x절편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y에 0을 대입하여라.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자 뭐다? 마이너스 3과 2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대입하여도 좋지만 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그냥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최고 차항계수 2를 보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근이 마이너스 3이었어. 나의 근이 2였어. 이 근이 나올 수 있도록 식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 선생님 그러면 지금 진한 초록색을 전개하면 연두색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군요. 라고 해서 이 방법이 자 앞으로 우리가 길게 공부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자 얘를 잘 전개해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선생님 A는 무엇인가요? 2고요. 왜 이렇게 분배해야 A가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분배해야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이라고 해서 계산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262번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이제 262번을 풀고 돌아왔을 텐데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 자, 그럼 봐봐. 선생님 그냥 대략 하나 그려볼게. 2차 함수가 있고 x축이 있어.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x축이 있어. 선생님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접한다고 할 수도 있지.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그려줄까? 그러면 얘는 만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자, y는 fx라는 식이랑 y는 0이라는 x축이라는 식을 자, 연립하여 본다면 fx는 0이라는 식이
판별식으로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날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fx는 0이라는 이 연립식이 판별식으로서 0을 만나게 하면 되겠네요. 자, fx는 0이라는 연립식이 판별식으로 안 만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얘를 대입법으로 연립하면 fx, y는 fx, 그리고 y는 0이기 때문에 결국은 fx는 0인 걸 찾아라 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그러면 우리 x축과 이 2차 함수의 연립식이 판별식으로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연립을 해볼게요. x제곱 2kx, 그 다음에 상수항이 기네.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 x축은 y는 0이란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선생님, 얘가요, 1차항이 짝수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디퍼사라는 짝수 판별식을 쓸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계산해주면 K제곱은 사라지고 2K 빼기 4가 양수네. K는 2보다 크네. 그럼 2보다 큰 아이들 중에서 문제가 풀라고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이네. 그러면 4번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 잠시 멈추고 265번 풀고 돌아오십시오. 짠! 265번을 잘 풀었으면 이제 유형 3번으로 진입을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짠! 자, y는 fx랑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을 찾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선생님 x축 이런 거 말고요. 일반적인 어떠한 그래프랑 연립하고 싶어요. 교점 찾고 싶어요. 자, 교점을 찾는다라는 건 연립을 해서 해를 찾는다라는 거거든. 자, 여기다가 써줄까? 자, 교점을 찾는다라는 수학의 미션은 연립식의 해를 찾는 것이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기본 내용 설명할 때 했겠지만 지금 또 고세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예요. 교점을 찾는다라는 건 연립식의 해를 찾는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연립엔 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얘가 y고 얘가 y니까 얘랑 같아 라고 해서 동치법을 쓸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동치법. 근데 별거 아니야. 어떻게 연립하는 거냐면 fx의 값이랑 gx의 값이 같은 거야. 동치,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연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걸 하는 거지. 교점을 찾으라 그러면 교점을 찾고, 교점의 개수를 찾으라 그러면 개수를 찾고, 위치 관계, 즉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를 찾으라 그러면 그것을 찾고 해서 우리가 연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미션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위치 관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포인터 잘 따라오세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또로롱. 직선이 있습니다. 또로롱. 자,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은 단계가 여러 개지만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가봅시다. 우리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위치관계 즉 그러면 연립을 하라는 거다. 교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다. 교점이 몇 개인지 찾아보라는 거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립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여기가 y로 똑같으니까 그럼 y가 똑같으면 얘네도 똑같겠네 해서 동치법을 써서 3x 제곱 빼기 2x는 2x 빼기 a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결국 얘 해가 궁금한 거니까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빨간색으로 만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선생님이 두 번째 단계로 디퍼사 만나지 않으면 허근 가져라. 왜 허근이 만나지 않는지는 얘기했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교점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허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A가 3분의 4보다 크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A의 범위가 나왔네요. 근데 문제에서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가 미션이니까 우리는 자, 이 문제의 미션을 클리어 했네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위치관계라는 건 연립하고 판별식 쓴다. 위치관계라는 건 뭐라고? 연립하고 판별식 쓰는 게 자, 기본의 시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화면 멈추시고 268번 풀고 돌아오십시오. 짠! 자, 우리 268번 풀고 유형 4번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전히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을 찾으래. 일단 만나니까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살펴보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위치관계나 교점의 얘기가 나오면 무엇을 하여라? 아, 얘는 식의 연립을 통해서 해결하여라. 이런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뽀로롱 y는 x-b라고 연립을 했어.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y네 둘 다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동치법의 연립이 된 거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는 x-b. 자, 선생님은 플러스 좋아해서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래서 1-a의 x-b는 0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자,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위치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오른쪽 그림의 위치관계랑 같다는 거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선생님 교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교점의 x좌표가 5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들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선생님. 마이너스 1 또는 교점의 x좌표는 5가 되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것이 해라는 거고 얘를 2차 방정식으로서 전환하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상태잖아, 여기가.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하는 애였을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는 0이에요. 고로 개수를 비교하면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예요. 짜라란. a는 5라고 할 수 있고요. 자, b도 5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0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풀 수 있냐? 아니야.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다른 풀이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를 알고 있으니까 해가 마이너스 1과 5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과 5라고 할 수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아이는 a 더하기 a 빼기 1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a 빼기 1은 4군요. 그러면 a는 5네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자,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5이고 그것의 포지션은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선생님 b는 5군요. 이렇게 해서 주황색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파란색으로 한 첫 번째 풀이 혹은 주황색으로 한 두 번째 풀이를 사용하는데 두 풀이 모두 다 되게 많이 수학이 선호하는 풀이니까 원하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선생님이 색을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연두색의 용지가 좀 방해되는 것 같아서 용지를 하얀색으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잠시 후 화면을 멈추고 272번을 풀고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유형 4번까지 있고 유형 5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자 직선과 만난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난다면 교점이 생길 거고 그 교점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 자, 점과 점 사이 한글을 잘못 썼다. 자, 사이의 글씨가 너무 이상해서 근데 다시 쓸게요.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어떠한 점 A가 있고 그걸 x1, y1 어떠한 점 B가 있고 그 점을 x2, y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distance의 약자를 써서 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라고 해서 자, 2에서 1을 뺐으면 마찬가지로 2에서 1을 빼서고요. 물론 1에서 2를 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존재하더라 라는 내용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형 5번에 있는 274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포인터 따라와 주세요. 직선이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아무거나 그려볼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5가 나온대요. 라고 하려면 요 점과 요 점을 알아야 되겠네. 아, 교점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 연립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연립을 해보자. 2x 더하기 k 또로롱.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치법을 써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2는 2x 더하기 k 계산을 얼마든지 줄이셔도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8x 플러스 12-k라는 상수항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자, 그래프를 한번 보면 선생님이 교점이니까 그냥 알파, 왜냐하면 얘네들의 해를 알파라고, 자, 얘네들의 이렇게 표현을 해줄까?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게. 자, 저기를 알파 콤마, 여기를 베타 콤마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고 2차 함수 위에 있기도 한데 선생님은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2차보단 1차에 올려놓는 게 식이 간편할 것 같아서 요에 있어 라고 판단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알파 콤마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2알파 더하기 k 자, 베타 콤마 2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따라 그리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알파 콤마 2알파 더하기 k 베타 콤마 2베타 더하기 k의 거리가 뭐다? 6루트 5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곳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8 알파 베타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12-k 이런 정보를 얻어서 문제를 풀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D에 관한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자 선생님은 그냥 내 취향이 알파에서 빼는 게 좋아서 여기서 뺄 거야.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k 빼기 2베타 빼기 k의 제곱은 6루트 5예요.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잠깐 매개체로 치고 지나갔다라고 치고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정도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k가 사라졌네. 아, 2알파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은 자 36 곱하기 5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36 곱하기 5는 18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 있는 2가 바깥으로 나올 땐 얘가 제곱이었음을 기억하셔서 4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빼서 걔가 180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80. 선생님,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아까 36이라고 했네요. 라고 생각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 K가 궁금하더래. 라고 해서,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써놓을게. 얘가 첫 번째 단계의 소스, 얘가 두 번째 단계의 소스라는 걸 자,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고 알파 베타는 12-k니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자, 변형식을 통해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같게 만들려면 여기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된다라고 했었던 변형식을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숫자를 집어넣으면 64 빼기 4의 12-k가 되고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3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놔서 자, 그러면 64 빼기 36은
4 곱하기 12-k예요 라고 이항을 하고 64에서 36 되면 몇이지? 28이 나오지? 자, 는 4에 12-k이며 얘를 열심히 계산하니까 12-k는 7이 되는구나. 아, 선생님, k는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해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풀이 되게 길었지? 얘를 잠시 멈춰두고 27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짠! 이제 유형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자, 짠! 접하는 직선이야. 접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고 이 접한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인 거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단 교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 연립이랑도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기울기는 A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A를 뭐야? 그냥 무임승차에서 얻어버렸어. 기울기가 2라고 그랬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2라고 얻어놓고 그 다음에 갑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라고 했고 Y는 2X 플러스 B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뭐다?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할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는 2X 더하기 B라는 동치에 연립을 하고 다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요 선생님 얘네가 접한다면서요. 자 왜냐면 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데 D퍼사를 쓰고 그것이 0이구나 라고 쓰면 되네요. 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래요. B는 3이군요. 또로롱 B는 3이래. A 더하기 B는 5구나 라고 277번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278번 풀고 돌아오십시오. 짠! 이제 유형 7번으로 갈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을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우리 2차 함수는 y는 fx다 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얘의 무슨 절편을 찾으라고 그럴 거냐면 x절편을 찾아보아요 라고 하면 y에 0을 넣자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럼 y에다가 0을 넣으면 fx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네. 알고 보니까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이더라.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아이는 x 절편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80번 문제를 보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럼 해가 나온 거야. 해 알파를 2라고 그러면 해 베타를 5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누구의? 왜 따라 움직이지? 자, fx의 해 x를 알파 베타라고 표현했을 때 자, 선생님이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저 식의 해는 3분의 2x 빼기 1을 알파로 만드는 애라는 거야. 왜냐면 얘가 알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알파를 이 문제에서 2라고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3분의 2x 빼기 1을 자 베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 선생님 베타를 5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네를 만족시키는 해 한 개, 해 두 개를 구해서 더해라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2x 빼기 1은 6이고 2x는 7이고 x는 2분의 7이다 라는 해를 하나 얻었고 자 2x 빼기 1은 15다 2x는 16이다. x는 8이다. 라는 해를 하나 얻어서 2분의 7 더하기 8. 그래서 2분의 23이라는 5번의 답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을 잘 활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멈추시고 281번을 한번 풀고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유형 8번으로 갈게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를 할 건데 자,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존재한다 얘들아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쫀 하고 존재를 하고 얘 2차여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얘는 A가 양수, 얘는 A가 음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봐봐. 얘가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밥이 담아지지. 그러니까 양수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상한 소리 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선생님 밥그릇이 엎어져 있어요. 그럼 밥을 못 담아. 그래서 음수. 그래서 약간 관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조금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때 자,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지점들에 찍힌 함수 값들을 값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중에 함수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꼭지점에서 그리고 제일 큰 건 꼭지점에서 생겨.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는 뭐다? 최소값. 위로 볼록인 함수에서는 최대값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문제로 한번 진입을 해봅시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을 가져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맞겠네. 그쵸? 2차 함수입니다. 최대값을 가져요.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을 가지겠네. 자, 그랬을 때 그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선생님이 값이라고 했죠. 자, 값이라고 했죠. 이 값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y값이야. 왜냐면 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y값을 찾으라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1번, 여기다 2번을 체크를 해서 1번과 2번을 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 최소값을 갖고 싶대. 그러면 얘가 꼭지점의 위치가 궁금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일단 최고차항인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공간 좀 떼놓고 일단 플러스 5 이렇게 썼어.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나는 나도 모르게 8을 더했으니까 8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최고차항 2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x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3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니멈 마이너스 3을 가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괄호 좀 떼고 플러스 7이라고 잡아놓고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면 나는 빼기 3을 한 거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야 연두색으로 자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서 x가 1일 때 가장 큰 값 10을 가져 라고 해서 자 맥시멈 10을 가진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또로롱. 자, 꼭지점의 좌표를 또로롱이라고 구한 다음에 선생님이 y값이라고 했었던 y 값들을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더한 것이 답이기 때문에 7이라는 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화면 멈추시고 284번 풀고 돌아오십시오. 짠! 볼게요. 이번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진 거야. 그럼 방금 전에 그 2차 함수를 열심히 꼭지점의 포맷으로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y는 ax제곱 더하기 4x 빼기 a 더하기 1이라고 그랬어. 꼭지점의 y좌표를 갖는 건데 잠깐 미안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A는 양수여야 되겠네요. 최고차항이 양수여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묶어주고 그런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있냐면 플러스 b. 여기도 진한 초록색으로 써드려야 되겠네요. 자, 플러스, 진한 초록색 썼는데, 플러스 b를 이렇게 가져야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서로 같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식을 계속 전개를 해주면,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개수 비교를 들어가면 A는 원래 A랑 똑같으니까 됐고 4가 2A군요. 4가 2A군요. 그러면 A가 2군요.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a 더하기 b군요.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a 더하기 b군요. 그런데 a가 2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2 더하기 b군요. 아, b는 마이너스 3이군요. a와 b를 곱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6이군요.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화면 멈추시고 287번 풀고 돌아오세요. 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다음 유형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으로. 자, 그런데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존재할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뒤는 뒤에서 읽을게요. 슬래시 앞에까지를 연두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y는 4의 x제곱 빼기 생략하고 가면 나중에 얘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생략도 안 해야지. 자, 4kx 더하기 4k 빼기 3이라고 하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더하기 4k 빼기 3이라고 써야지.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얘를 절반의 제곱 2분의 k니까 4분의 k제곱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하기 k제곱 아, 나 마이너스 k제곱 해야지 라고 해서 정돈을 하면 y는 4에 x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 자 빼기 k제곱 더하기 4k 빼기 3이야. 즉 x가 2분의 k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빼기 3을 갖는다 라고 했어. 자 이제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그때 그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m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m 시계값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 식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이 식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라고. 아, 마이너스 개수를 가지는 2차 함수니까 최대값은 가능하겠군요. 파란색으로 m식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빼기 3이야. 나는 얘의 최대가 궁금해.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거 확인하고 체크하러 들어가시면 돼요. m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괄호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아, 즉 k가 2일 때 m의 최대값은 1이라는 값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m의 최대값은 1이군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식으로 등장했을 때 그 식을 한 번 더 분석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자 최대 최소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식을 분석하자 라는 게 유형 10번의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290번 풀고 돌아오십시오. 잠시 멈추세요. 짠! 이제 유형 11로 들어갈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됐다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영역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개형을 이렇게 잡아놔 볼까?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오, 얘 최대값까지는 그래프구나. 그러면 요 점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최대값이 3이 나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마이너스 1x,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에서 무엇을 하느냐? 꼭지점의 위치를 찾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4x. 우와, 간격 이렇게 벌려놓고 자, 여기다가 절반의 제곱 그런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알고 있을 테고 자, 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의 꼭지점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2, k 플러스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잠깐만 제한된 범위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 지점이 마이너스 2, k 플러스 2예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라고 지정을 하면 그래프의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또르륵 따라가면 자, 잠깐만 선이 삐뚤어져서 미안해. 자, 따라가면
선생님, 여기가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요만큼의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으니까 요만큼의 간격은 0, 블라블라겠네요. 이렇게 나와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 2까지는 결국은 뭐 조금 더 떨어진 지점이 돼서 자, 그래프의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건 지금 형광펜으로 따라 그린 저 범위를 찾으라는 거네요. 그때 최대값이 몇이다?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최대값이 3이라고 그랬다는 건 K가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여기서 K는 1이구나 라고 찾고 자, 두 번째 단계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게 최소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X에 2가 나왔을 때 Y가 몇이 나오냐? 그게 나에게 최소값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별표친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K가 1이죠. 그게 최소값이고 M이 왜 뭐 길게 써졌다? 자,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5라는 값이 최소값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답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93번 바로 풀어보실게요. 잠시 멈췄다가 만나겠습니다. 짠! 이제 유형 12를 풀러왔습니다. 자, 유형 12번을 보시면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이거 그냥 문제 읽는 것, 그러니까 얘 테마 읽는 것보다 문제가 더 중요해. x하고 y가 실수래. 그러면 실수라는 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x도 완전 제곱식, y도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주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야. 실수가 포인트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묶고 갈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색깔 바꿔서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로 갖고 갈 거고 뒤에 상수 남는 거는 18 이렇게 해서 챙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재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우리 마음대로 몇인가를 더해야 될 거고요. 자, 쟤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우리 마음대로 몇인가를 더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두색 먼저 처리를 할게요. 2에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괄호를 쳐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빨간색으로 절반의 제곱 9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까먹지 말고 여기 뒤에다가 18을 빼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내 맘대로 플러스 18을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진한 초록색으로 y제곱 더하기 4y를 하면 내 맘대로 빨간색으로 플러스 4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까먹지 마시고 내가 더했으니까 4를 빼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문제에 원래 써있는 18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연두색 부분은 2의 x-3의 제곱 더하기 자, 진한 초록색 부분은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나머지 상수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얘는 0 이상, 얘는 0 이상.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0, 얘의 최소값은 0, 거기다 마이너스 4 빼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 제곱구를 이용하는 이유가 실수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96번 풀고 자, 다음 유형에서 또 만납시다. 잠시 멈춤. 짠! 297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차 식의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건 식을 변형해서 대입하라는 거야. 자, 볼게요. 이 유형 문제보다 얘를 더 잘 봐주세요. 관계식이 등장했고요. 제곱하면 파란색 하고 싶다. 제곱하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실수의 범위에 있을 때 나한테 2차 식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는 건 제약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x도 개수가 1이고 y도 개수가 1이라서 어떤 걸로 정리해도 상관은 없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자, x의 범위가 있으니까 y를 없애고 x로 다 통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어진 식을 y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 x제곱 더하기 2y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자, 여기다 파란색 식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제곱해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3x 제곱이 되고요. 자, 더하기 12x가 되고요. 더하기 18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대 최소는 꼭지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절반의 제곱 이렇게 빼주면 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니까 내가 완전제곱식으로 다 바꾸는데 사실은 완전제곱식으로 안 바꿔도 돼. 그거는 선생님이 두 번째 회독을 돌 때 얘들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당분간은 바꾸세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을 식이라고 할게. 식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건 얘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뜻이고 그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선생님 마이너스 3에서부터 그래프를 가지고 가라는 거고 자 대칭성에 의해서 자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자, 마이너스 1인 지점이겠네요. 라고 할 거야. 그러면 0이라는 지점은 적어도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서 자, 그래프의 유효한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값은 나왔어. 그냥 6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최대값은 뭐야? x에 0을 대입하면 나오게 돼 있어. 라고 해서 이 식의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3 곱하기 4 더하기 6이라서 18이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한테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여라. 빠밤 더하면 24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 잠시 화면을 멈춰두시고 298번을 풀어보십시오. 짠! 오늘도 배울 유형이 많아서 이제 슬슬 힘들어지죠? 그래도 조금만 더 힘냅시다. 5개 남았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공통 부분이 있다 그랬어. 항상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짠! 자, 그런데 치환하는 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치환할 거야. x제곱 더하기 2x라는 아이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먼저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자 우리의 제약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대칭성을 한번 잡고 들어가면 또로로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1까지 가라 그래서 그래프의 유효 범위가 이렇게 잡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식은 자, 마이너스 1 이상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일 때 가장 큰 값이니까 x에 1 넣으면 3을 가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식의 이름이 a거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치환을 하면 그 치환한 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을 가지는지를 해석하고 가는 거야. 치환한 거를 원상복귀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식의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나한테 주어진 부분들을 파란색을 A로 치환하면서 식을 바꿔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식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을 줄였어. 산수니까, 자, 영상이니까 멈춰놓고 계산 따라오셔도 돼요. 자, 그럼 Y는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는 암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산 좀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까만색으로 그려주면 자,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위치고 자, 저 빨간색의 A의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가지는 그래프니까 이런 빨간색 영역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빨간색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가장 큰 값은 3을 대입했을 때 나오겠네요. 어디에? A에. 그래서 자, 가장 큰 값은 3을 대입하면 4의 제곱 빼기 3이네 1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소와 최대를 합하여라. 그래서 이것의 답은 몇이다? 자, 10이다 라고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99까지 체크가 잘 되셨으면 자, 잠시 300번을 풀고 다음 유형으로 오십시오. 자, 짠! 이제 활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 지금 15번 활용, 그리고 16번도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의 활용, 17번도 사실은 활용, 18번도 활용이라서 짠! 활용 문제는 이거는 해봐라고 둘 거야. 짠! 아이고, 18도 해봐 이렇게 둘 거야. 자, 해보시고 다시 질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그냥 말 그대로 활용이라서. 자, 그러면 1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미지수래. 뭐 그러면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이차 함수를 봤을 때 최대값이 16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최대 최소 나오면 무조건 꼭지점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어. 와, 선생님, 얘는 근데 항이 좀 뭔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짠! 여기 보시면 얘가 k, k인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자, 그래서 K보다 2가 더 작은 쪽에 있다면 선생님, 얘 최대값에 잠깐만, 미안해. 그래프 잘못 그렸네? 그래프 왜 잘못 그렸냐면 위로 볼록의 그래프인데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어. 그래서 그래. 자, 그러면 꼭지점 좀 표시 다시 할게요. K, K. 그리고 난 다음 파란색으로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2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 K의 위치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그때 아이고 왜 자꾸 화면이 만져지지? 그때 최대값이 1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K가 16이겠네요 라고 해석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로롱 또 2차 함수를 그렸어. 그런데 얘는 이번엔 빨간색으로 분석해야지. 여기가 K, K인 건 안 바뀌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K 너 2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2, 2가 돼. 그쵸? 그러면 이거 이상일 때 최대값이 16이 되는 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모순. 그래서 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분석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할까? 자, 여전히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위치는 K, K인데 자, 문제에서 보라고 했었던 2 이상의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럼 K가 어떻게 되냐면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쵸? 자, K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고 얘를 이렇게 살펴봐라 라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자, K가 2보다 작다라는 건 자, 여기 최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얘도 모순 걸리는데요. 그럼 체크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해서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이렇게 미지수로 등장한다면 자, 이렇게 이 미지수들, 이 K와 문제에서 주어진 제약 조건. 자, 어디 갔어? K와 문제에서 주어진 제약 조건, K와 문제에서 주어진 제약 조건의 위치를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해 보아라, 분석해 보아라, 그림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4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 선생님이 이걸 잘못 썼구나. K제곱인데 다 K제곱인데 잘못 썼어. 그래도 분석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K의 제곱이 16이라서 K는 몇이다? 뿔마 4인데 K는 2보다 커야 되니까 K는 4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6번 혹시 중간에 헷갈리는 요소 있으면 다시 질문하고 푸셔도 됩니다. 어쨌든 잠시 멈춰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유형 17번 풀고 돌아오세요. 미안 305번 풀고 돌아오세요. 짠! 이제 마지막 문항이야. 오, 되게 한참을 달려왔다. 자, 문제에서 보면 제약 조건을 또 줬어요. 그랬을 때 절대값을 포함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어.
그런데 제 절대값을 x가 양수다 음수다로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자, 잘 보시면 y는 자, 빨간색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왜냐면 자, x의 제곱은 절대값 x를 제곱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기 4 절대값 x 빼기 1이야. 이렇게 갈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절대값 x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다?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제약 조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고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자, 절대값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식 빼기 5다. 이렇게 잡을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을 때, 와, 선생님, 지금 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절대값 x가 음수가 나와요. 너무 슬프죠? 자, 그래서 원래는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잡고 푸는 게 맞으나, 자, 우리를 되게 괴롭히는 문제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절대값 x를 마이너스 2에서 0보다 작은 영역, 절대값 x를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으로 분리하는 게 이 문제는 훨씬 이롭겠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의 최대 최소를 논하라고 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프를 그리고 짠! 여기가 2, 마이너스 5이고 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0까지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이라고 놓고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5예요. 이렇게 잡아놓을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자, 정확하게 좌표축으로 그려주면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또로롱 자 뭐를 했냐면 잠깐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여야 되는구나. 또로롱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2도 있었어. 어쩐지 이상했어. 자 2,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뭘 할 거냐면 자 2, 마이너스 5라는 위의 그래프를 봐서 2, 마이너스 5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5고 자 y절편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서 대충 비율은 좀 이상하지만 이런 그래프를 그렸고 자 그랬을 때, 얘 그래프 마이너스 2부터 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좀 연장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이 그래프의 유효 범위가 요렇게 돼, 라고 그려진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또 까만색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이렇게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는 왜 직선으로 그려지지?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파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그래프를 볼 거냐면 3까지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서 얘도 좀 연장해야 되겠네. 짠!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연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3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자, 2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쯤에다가 내가 3, 뽀로롱이라고 그려놓고 이 그래프의 유효 범위를 파란색으로 따라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니까 살짝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유효 범위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나오지. 자, 최소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왜냐하면 요 지점이니까. y절편이니까. 그러면 자,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오냐?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자, 3이 유효한 그래프가 여기니까 3에다 대입을 하면 자, 5의 제곱 빼기 5니까 20이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max는 20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306번에서 최대 최소를 곱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306번까지 필요한 부분 자, 306번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307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필요한 부분 싹 정리해 놓읍시다. 자, 오늘 문항풀이는 여기서 끝!